안녕하세요, 공달입니다. 오늘은 인간관계의 유통기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음식도 아니고 무슨 인간관계의 유통기한인가 싶죠? 초반부엔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후반부엔 그 원인과 결과의 해결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여러가지 의견을 좀 나눠주세요. 30대 중반을 넘기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얘기에 분명히 공감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저는 안 그래도 모든 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라고 보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그 생각에 정말 쐐기가 박혔어요.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막 초등학교 6학년 중1 때부터 만나서 한 20대 후반까지는 정말 일주일에 막 두세 번씩 보는 그 정도로 친한 사이였거든요. 그 옛날 막 프리첼에서부터 싸이월드까지 다 같이 막 놀러 다니던 사진들로 가득했고 학창시절에는 그 누구 한 명이 뭐 회장 선거에 나간다 그러면 다 함께 나서서 막 도와주고 그랬어. 부모님들끼리도 다 알고 막 그런 사이였으니까요. 근데 정확히 한 35 전으로는 과반수 이상이 모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진짜 누구 한 명 공통된 지인이 결혼식을 한다거나 누가 죽어야지만 만날까 말까 그래.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계속 붙어 다니던 친구들끼리 만든 단톡방이 있거든요. 근데 그 단톡방에서 지금은 절반 정도가 나갔어. 그리고 여기서 그 나간 친구들이 보면 하나같이 육아에 전념하거나 엄청 잘 됐거나 일이 잘 안 풀렸거나 다 그런 친구들이야. 저도 M생 시절 인생 존나 힘들 때 한 2년 정도 그 방에서 나가 있었어요. 내 인생은 정말 족같은데 애들이 막 하나씩 취업하고 결혼하고 그런 걸 보니까 얘네한테 막 화가 나는 건 아닌데 진심으로 그냥 그걸 보는데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막 힘든 거야. 아니 왜 애들이 잘 되면 좋잖아.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. 나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너무 잘 되거나 너무 힘들면 사람은 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. 잘 되는 애들은 계속 더 잘 되는 사람들만 주변에 늘어나. 인간이 막 아이가 생기거나 갑자기 돈이 많아지거나 망해서 소위 말하는 그 계층이 변하면 진짜 그 계층에 따라서 해야 될 것들,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달라져. 그래서 그 달라진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 그쪽에 집중해야 돼. 그러니까 애가 생기고 애가 크면 모든 인생이 다 그 애한테 집중되거든요. 친구들하고 주말에 뭐 술 한잔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어떤 친구를 만나려면 그 친구에게 내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있어야 돼. 그래야지 같이 애들이 데리고 여행을 간다거나 뭘 먹으러 간다거나 한단 말이야. 그래야지 공통적인 공감대가 생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. 그것만 해도 정말 에너지를 다 써. 막 노총각인 친구들이 얼굴 좀 보자 해도 거기에 쓸 그 기력이 안 생겨. 가만 보면 웃긴 건 둘 다 그게 불만인 거예요. 아이가 있어서 바쁜 친구는 저 새끼는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어서 주말에 지가 하고 싶은 게임 막 하고 정말 편하게 놀겠지. 부럽다. 이렇게 생각하고 싱글인 친구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같이 놀 사람이 없네. 인생 참 공허하다. 이런 생각을 해. 둘 다 다른 상황에 있는 친구를 부러워한다니까. 그리고 막 고만고만하게 살던 친구가 갑자기 막 일이 잘 풀려서 사업이 번창하잖아요. 그러면 진짜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. 바빠진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럼 일만 늘어나느냐? 그것도 아니야. 골프도 쳐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집도 사야 돼. 이게 막 엄청 즐거운 것 같은데 맞죠? 즐겁죠? 근데 즐거우면서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야. 막 귀한 분들 만나려면 옷도 신경 써야 돼. 차도 좋은 차를 타야 돼. 골프도 배워야 돼. 그리고 임장 보러 다니면서 어디가 사기 좋고 어디가 팔기 좋은지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행복하면서 머리는 엄청 복잡하단 말이야. 그리고 지금 잘 안 풀리는 애들은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면 박탈감이 들어. 인터넷에선 맨날 집 못 산다, 결혼 못 한다, 출산 안 한다 그러는데 왜 쟤네들은 잘 풀리고 저렇게 잘 살까?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막 배민 알바, 쿠팡 알바 존나 뛰어야 돼. 나만 문제 있나? 싶어서 그 꼴을 보기가 싫은 거야. 그래서 그 애들끼리 함께 있는 톡방에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나 조용히 그 방을 나가. 그리고 막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세상 욕하고 사람 욕하고 정치인 욕하면서 놀아. 내가 그래서 알아. 존나 그냥 꼴 보기 싫거든. 그냥 세상이 막 싫어. 그러니까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끼리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잘 돼서 톡방을 나간 친구는 여전히 나처럼 잘 된 사람끼리 남아있는 톡방엔 남아있겠죠. 아이가 생겨서 더 이상 친구들과 대화할 게 없어서 나간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이가 있는 친구들끼리 남아있는 톡방이 따로 있겠죠. 그렇게 각자 비슷한 사정에 처한 친구들끼리
뭉치고 모이고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. 자,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굉장히 정이 없고 막 삭막한 세상인 것 같잖아요.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예요. 관계가 형성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선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 행위에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돼요. 20년 전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. 원래 남자들은 어느 정도 무리를 이루어야지만 족밥이 안 되거든요. 막 존나 싸움을 잘해서 무력을 담당하는 애들도 있어야 되고, 어른들이랑 선생님들이 좋아할 만한 모범생도 있어야 되고, 비주얼 담당도 있어야 되고, 얘네들을 잘 이용화시키고 막 고민이 들어주는 성격 좋고 믿음직한 애도 있어야 돼. 어릴 때 친구들 모임도 가만히 보면 작은 회사야. 각각 능력치가 다른 애들끼리 모여서 놀아야지 서로에게 득이 되고 재밌단 말이야. 근데 성인이 되고 나면 이 무리라는 거에 대체자가 생기죠. 친구들의 그 무리, 그 소속감은 이제 회사가 대체하게 되고, 그렇게 막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친구들이랑 노는 것처럼 재미도 없고 약간은 드라이한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그런 점도 있어요. 분명히 한계가 있단 말이죠.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막 씨발씨발 하면서 내 속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순 없잖아. 이 사람들이랑 어디 바닷가를 가거나 막 그러면서 맛있는 거 먹고 감정 교류를 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고요. 그래서 그 한계를 정말 잘 메꿔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성 친구야. 우리가 회사라고 하는 큰 무리 안에 들어갔어요. 근데 여긴 좀 드라이해, 냉정해, 힘들어. 이런 힘든 사회생활을 버티려면 회사 밖에서는 뭔가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 나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되는데, 이럴 때 있으면 제일 좋은 게 여자친구야. 여자들에겐 당연히 남자친구겠죠. 그러니까 사람이 직업이 생기고 연애를 하잖아요. 그러면 친구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무리가 생기는 거고, 그 무리 안에서 채울 수 없는 정서적인 안정과 여가를 책임져줄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. 솔직히 막 남자끼리 술 먹는 것보단, 회사 사람들끼리 회식하는 것보단 여자랑 술 먹는 게 훨씬 재밌잖아. 인정하자고. 그래서 막 우리가 20대 때에도 다 같이 모여서 PC방 가기로 했는데 꼭 안 나오는 새끼가 있어. 그래서 야, 걔는 왜 안 나오냐? 그러면 여자친구가 생겼대. 그래서 오늘 데이트를 가야 된대. 그럴 땐 다들 오 그래 그럼 여기 오면 안 되지 하고 인정해. 여자들은 이런 부분에 특히 더 민감하거든요. 맨날 막 붙어있고 우리는 죽어도 연애하지 말자, 우리는 남자친구 생겨도 서로 자주 보고 그러자, 막 그렇게 말은 해놓고 막상 얘가 연애를 하잖아요? 연락도 안 와. 그냥 아예 친구들끼리 모임에 얼굴도 안 비추는 여자들이 정말 많아요. 그러다가 가끔씩 남자친구랑 싸울 때만 꼭 연락 와. 얘들아 나 헤어졌어, 오늘 술 먹자 하고 술 먹고 놀다가도 남친이랑 화해하면 또 이제 연락 두절이야. 우리가 정말 가볍게 연애하는 20대 때에도 막 그랬잖아요. 근데 정말 30대가 되어서 사람이 직업을 갖고 연애를 하고 가정을 이루잖아요. 제가 방금 말했듯이 다른데 신경 쓸 여력이 줄어들어요. 다른데 신경 쓰기 위해선 보상이 필요해. 근데 예전처럼 그냥 만나서 뭐 게임하고 술 마시고 떠들다가 가는 건 이게 도저히 보상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. 도파민이 안 나온다고. 그래서 진짜 훌륭한 회사의 대표들을 보면 하나같이 직원들에게 어떤 공통된 목표를 주고 그걸 이루었을 때 그 보상을 함께 골고루 나눠 갖도록 하죠. 사람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계속 함께 나눌 수 있는 보상을 줘야 돼. 우리가 게임에서 막 던전을 클리어해야 되는데 그 던전이 존나 빡세. 근데 경험치도 안 주고 템도 안 줘. 그러면 누가 계속 그 파티에 남아있겠냐고. 그래서 모든 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했지만 그 기한을 늘리는 방법은 함께 있을 때 떨어지는 보상을 지속적으로 심어주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봐요. 왜냐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어. 여기에 에너지를 쓰고 저기에 에너지를 쓰고 막 얘도 만나고 쟤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지칩니다. 오히려 아무것도 못해요. 그래서 나를 떠나는 사람들도 결국 살기 위해서 떠나고 들어오는 거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. 아쉬워도 추억은 그냥 추억으로 남기는 게 제일 좋아요. 서로 다 잘 돼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요. 이게 아쉽고 막 서운하고 붙잡고 싶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공통된 무언가를 함께 했을 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즐거웠잖아요.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추억의 일부분으로 나에게 남아있다는 걸 고마워하고 감사해야죠.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.
그래서 제가 늘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. 진짜 사람은 내 편이 단 한 명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거든요. 남자들 막 군대 가봐. 정말 친한 동성 선후배 막 50명이고 친구들 20명이 다 밖에 있어도 그 중에 몇 명이나 나에게 면회오고 편지 써주고 그래요. 전화하면 전화 꺼. 전화 막 돌려. 그 친구들 군인 내 전화는 안 받아도 아마 여자한테 전화 오잖아요. 바로 받을걸요. 원래 그래. 군인이랑 대화하는 게 뭐가 재밌어. 근데 입대할 때 여자친구를 두고 입대하는 애들은요, 여자친구가 면회 틈만 나면 오고 2등병 때는 편지도 막 일주일에 하나씩 보내. 물론 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 그 후유증이 크게 오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. 어쨌든 모든 인간관계에는 다 유통기한이 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보상이나 나의 발전이 있어야 돼. 근데 보편적인 지금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선 그런 걸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결국은 내가 계속 놓아주고 받아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평생 내가 의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1대1로 이루어진 단 하나의 관계, 인터넷이 아닌 현실에서 내 사소한 고민, 나의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에 집중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대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의 끝판왕을 연애라고 부르죠. 아무튼 인간에게 있어서 외로움은 해결해야 될 큰 숙제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뵐게요.